주시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화단의 이혜심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수행담을 발표했는데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교당은 어르신들과 법호인 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직 유치원생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제가 감히 교리 실천 강연이라는 큰 자리에 서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상수행의욕구 보장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로 미약하나마 저의 실천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들이 남기고 간 선물과 엄마와의 숙제. 저는 교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월 34살의 꽃다운 나이로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버린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저와 남편은 성격 차이로 서로에 대한 이해나 배려보다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불만을 드러내며 자주 다투고 했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열고 의논을 하거나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아이였더군요. 대산종사법어 제12 거래편 20장에 대산종사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교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자식이 먼저 가면 낙연이라 하니 악연이라 하나 그대는 다행히 이 회상 만나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할 때 자식이 갔으므로 좋은 인연으로 다시 올 것이니 슬퍼 마라. 외아들이 먼저 감으로써 그대의 신심과 공부심이 더욱 견고해졌으니 아들은 그 기운과 공으로 제도를 받고 영생에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니라. 대산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받들어 세상에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인데 아들이 먼저 떠남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수행의욕구 5장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마음을 바꾸고 나니 의견이 안 맞을 때는 경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잠시 멈추고 원망하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고생했어요, 서로를 토닥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바꾸니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을 왜 못하고 살았을까? 늘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하며 그냥 읽어가는 그런 생활이었구나라는 후회와 진정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작은 변화에 큰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교리 공부가 어렵고 힘들어서 시작도 못하고 지내던 그런 생활이 아닌 작은 실천이라도 몸소 실행하고 공부심을 길러야 떠난 아들에게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자는 기도를 할 수 있겠지라고 마음 깊이 새기며 늦었지만 교전수기도 꾸준히 하고 경계가 왔을 때는 알아차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공부의 길을 터준 아들이 저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선물이기에 저 깊숙이 서랍 속에 넣어둘 수는 없겠지요. 가까이 두고 늘 사용하며 감사함을 표해야겠지요. 그리고 엄마와의 숙제, 저에게는 94세 친정엄마가 계십니다. 다행히 그 연세에 건강하셔서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 별로하시다 보니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고 5급 판정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일주일에 5일 방문 요양을 권해드리지만 혼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외로울 때 수시로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큰 마음공부 숙제를 주십니다. 같은 말을 금방 다시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도돌이표처럼 그러다가 경계를 놓치고 금방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예전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의 말씀이 가끔 떠오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말을 배울 때 같은 말을 몇십 번 질문해도 친절하게 답해주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기억이 희미해지고 같은 말 세 번째 물으면 퉁명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제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몇 번을 같은 말 반복하셔도 친절하게 답해드려야지 다짐하지만 그 다짐은 늘 실패합니다. 자식을 7남매나 두셨지만 누구 하나 모시고 살지도 않고 그 연세에 자력생활하시며 끼니도 혼자서 해결하셔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드실까 짠하고 마음 아프고 다른 가족들에게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각자의 생활이 있기에 원망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래도 가끔 저희 집에 며칠씩 모시는 걸로 제 자신에게 위안을 삼으며 아들이 남기고 간 선물은 마르고 닳도록 소중하게 잘 사용할 것이고 엄마와 숙제도 정답이 없는 문제풀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 풀어나가는 공부에 있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알아가며 공부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